안녕하세요. 정플라워입니다. 불효부모 사후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 후회한다는 주자의 명언입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더욱 가슴에 새겨집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서셨던 엄마, 온 힘을 다해 살아 돌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효도할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인생을 자식에게 바치셨으니 이자 많이 많이 붙여서 눈 감는 그날까지 갚아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신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그곳,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우리가 살던 어릴 적 동네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함께 살던 이웃분들은 떠난 듯 했지만 동네 모습은 다행히 예전과 비슷했고 골목 풍경에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키우던 그 집에는 또 다른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플라워 채널의 1등 구독자 사랑하는 엄마.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이야기로 엄마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책 읽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엄마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곁을 지킬 때 온전히 누리고 어른답게 이별하라는 책 속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지금 엄마와의 행복한 삶 온전히 누리고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도 어른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늘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까닭없이 자꾸자꾸 눈물만 흐르는 밤길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네.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저는 요즘 엄마를 뵈러 가는 길에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해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또 함께 무슨 얘기를 나누며 감동을 주고받게 될지 엄마를 뵈러 가는 길은 늘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은 언제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엄마는 자식들이 대학생이던 시절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생각은 어려도 성인의 나이가 되고 든든한 모습으로 엄마 곁에 있어주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그 시절을 살고 있구나. 먼 훗날 나도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겠구나. 너무도 행복한 순간이구나 라는 큰 깨달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엄마의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름, 김균희. 개명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이름을 바꾸면 이 힘든 삶이 좀 더 달라질까 하는 마음으로 장명소에서 지었다던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혼자만이 간직한 그 이름, 김균희. 이름을 바꾸어도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던 엄마께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매일 엄마 곁에 있어주는 거 이름을 바꾼 덕분이라 말해드리니 크게 감동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도 어떤 액자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듯이 같은 상황도 좋은 생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석해가며 행복함을 느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살다 가게 하소서. 그래야 다른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주여,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 같은 김균이 엄마,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김균이 엄마의 딸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419) 아주 친근하고 의미 있는 숫자죠. 4월 19일 오늘 이날이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답니다. 가족 요양을 위해 오늘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엄마에게 첫 출근한 날이거든요. 엄마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잘 견뎌주셨고 그런 시간을 통해 저는 성장하고 단련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엄마 너무너무 존경하고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손길과 품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쪽 저쪽 잘 보고 차로 잘 몰고 다니는 것보다 그 입에는 그것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얼굴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의 일생 모든 걸 맡기고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올 수 있게 만든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뭐야 근데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 없을까 하여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윤석구 늙어가는 길. 변화하는 세상이 세월보다 더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노인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니 끊임없이 배워가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 존경하고픈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 늙어버린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엄마, 옹알이로 처음 시작되어진 이름. 불러도 그리운 이름. 한마디 말 없음에도 충분히 수다를 떤, 힘들 때면 더욱 생각나는 이름. 내겐 늘 눈물이던 이름. 엄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못할 것 같더라도 환경이 주어지면 다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저에게 다가온 건 아프신 엄마를 돌봐드리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 경험을 쌓아오신 그분들의 삶의 깊이, 균형, 지혜 때문이겠죠.
요즘 나이를 물어볼 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라고 묻지 않고 몇 평에 사세요? 라고 물어본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너그러운 마음의 평수를 넓히라는 의미 같아요. 100세를 사는 건 축복이라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과연 축복일까요? 하지만 건강을 잃어도 축복이 되도록 아프신 엄마를 잘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하고 당신이 주는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상처 입으며 일한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베리헌님의 멋진 베이킹 사진전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귀한 손으로 빚은 베이킹 하나하나 모두가 멋진 걸작품이네요. 베리헌님, 저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됐고 살맛 나고 웃음 찾고 행복합니다. 당신이 주는 따뜻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부디 상처받지 마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인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니 넘어지면 일어서고 부서지면 치료해가며 강철 같은 초인의 멘탈로 무장하여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Paris. L'amour, les paquettes, Paris. 손녀딸에게 사랑하는 우리 손녀딸 정말 너는 그것도 잘 꼽는다. 감탄할 얘기야 정말. 너무 맛있게 할머니가 먹고 내가 이 하나씩 먹을 때마다 진짜 감탄하는 거야. 어쩌면 그래 재주가 있는지. 너무 사랑한다. 예쁜 우리 손녀딸. 정말 착하다. 다쳐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만 할머니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거로 알아라. 그렇게 누가 날로 또 쿠키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편지까지 너무 기쁘다.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자랑스럽다. 예쁜 우리 손녀딸 최고다. 우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사는 게 인내가 성공이라. 무엇이든지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아갑시다. 우리 손녀딸 최고다 최고다. 모든 사람은 맑은 날씨를 좋아합니다. 맑은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맑은 날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생살이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인생은 무미건조한 황량한 사막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며 때로는 비도 쏟아지고 해야 아름다운 자연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맑은 날과 흐린 날이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날씨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만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는 본래 없습니다. 단지 맑은 날과 흐린 날, 비 오는 날과 바람 부는 날이 있을 뿐입니다. 소풍 가는 이에게는 맑은 날이 좋은 날이지만 말라가는 작물을 지켜보는 농부들에게는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힘든 상황들은 인생의 비처럼 태풍처럼 다가오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나를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에서 매일매일 인생의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소망하지만 맑은 날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고 하죠.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이젠 인생의 흐린 날에는 불평 대신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행복이 따로 있나요? 참 좋은 만남으로 맺어진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작은 비밀이 되어 가슴에 묻은 채로 좋은 나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기대하기보다는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영혼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안고 가야 할 아픔과 힘듦이라면 남을 탓하지 말자. 나만 아프고 힘들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아픈 이도 힘든 이도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더라. 가끔은 입맛이 없을 만큼 너무 쓰지만 좋은 약이 되고 삶의 노하우가 생기니 이 또한 일거이득이지. 아등바등 살아온 날들, 넉넉하지 못한 삶에 실망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자. 항상 긍정적이고 햇살 같은 환한 미소를 지닌 내가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행복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의 좋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행복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햇살같이 환한 미소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이렇게 쉬웠나요?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친구들과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려 든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무를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으며 벽도 없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넓디 넓은 들판은 수많은 들꽃들이 각기 색깔이 다르지만 어울려서 잘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오는 거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성과 성향이 다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배려하면서 영원히 서로의 곁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 땐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소리쳐 부를 친구가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내게 있어 나는 진정 행복합니다. 슬플 때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내게 있기에 난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 하나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슴 활짝 펴 내 작은 가슴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어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사와 번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없다지요. 힘든 일로 지쳐 우울한 생각에 빠지려 할 때 빨리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뇌가 감사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뇌를 속여보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힘들고 지칠 때 행복한 생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멋진 귀가 있는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맘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혜인,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모든 것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쁨의 시작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 하나의 큰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부터 시작된다는 하나의 소중함. 인생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라 하잖아요. 99%의 실패가 있더라도 1%의 희망만으로도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해보니 정말로 하나뿐이 아닌 하나의 가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첫걸음 하나라는 작은 시작으로 큰 기적을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상대를 대함으로 상대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면 투덜대기 전에 스스로가 어떤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을 만남에 있어 진심이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느리고 힘든 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많이 더뎌서 가끔은 힘이 들기도 하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달리는 내 삶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어디에도 명쾌한 답은 없지만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법 아닐까요? 어쩌면 그저 내가 최고의 엄마, 최고의 딸, 최고의 이웃,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이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고운 마음씨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글귀 하나하나 너무나도 감동스럽네요. 오늘은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그리던 너무도 간절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 열광하는 삶을 꿈꾸지만 사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는 말.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 부족한 사람의 부족함조차 배울 점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신뢰해야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는 말이. 그리고 3%의 소금물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해준다는 말. 고작 3%만으로 그 넓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니. 내 안에 3%의 긍정적 생각만으로도 우리 삶을 잘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힘들고 좌절될 때 힘을 내세요. 3%만이라도요.
긴 시간 살아온 세상임에도 나름의 열정으로 그려오던 미래가 흐려지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지며 눈을 뜨면 한숨만 나오는 하루의 시작이 무겁기만 합니다. 씻고 나서야 하는데 이불 밖으로 나서기조차 싫고 출근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깊은 한숨만 뿜어대죠. 세수를 하다 바라본 나의 어두운 표정과 부쩍 늙어버린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보니 처량합니다. 출근길에서도 일 걱정, 사람 걱정, 앞날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나는 나중에 무얼 하며 먹고 살까?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삶을 쫓아 바쁘게 살다 보니 의식하지 못했는데 마음은 지치고 불편하고 한숨만 들고 어깨는 축 처집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의 오늘이 힘든 이유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나쁘게 생각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네 삶은 희극도 비극도 아닌 때로 기쁘고 슬프고 절망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감흥이 없는 일상들이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지친 날에도 구름은 아름다웠고 노을은 아련했으며 달과 별은 밝게 빛나고 반짝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자신을 안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넘어 다시 일어선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매일 허덕이며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문득 이유도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내일을 부정적으로 예견하고 예측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쉼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게 때론 느리게 혹은 천천히 걷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에 자신과 마주할 고요한 쉼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내일에게 김유영. 살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았다는 것이다. 엄마로, 아내로, 딸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해내려 애썼다.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그러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멀쩡히 잘 굴러갔다. 그렇게나 많은 지인들도 다 어디로 사라져갔는지 없었다. 그제야 나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당신은 부디 나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더 유연하게 살리라.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미리 상상하지 않으리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저자는 파킨슨병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다른 삶이 주어지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난날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위해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윈터링이란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이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이별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서리 쳐지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혹독한 겨울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 박약의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 겨울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울을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과 사색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다. 더 메마르고 더 외로운 시간들에 기대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윈터링의 지혜다. 우리는 모두 자기 몫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남들보다 그것을 더 잘 숨기는 사람이 있을 뿐.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윈터링이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면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겨울의 선물이다.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께 작가가 제시하는 윈터링의 지혜는 외로움에라도 기대라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겨울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의 시련은 언젠가는 지나리라는 걸, 또 다른 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처와 아픔이 남을지라도 견뎌낸 자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힘내세요.